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모든 말에는 결과가 있다. 모든 침묵도 마찬가지다. 점심시간 동료 한 명이 혼자 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나갑니다. 1주 전 그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2주 후 그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과연 정말 그럴까요?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41.7%가 이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개입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무섭습니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뉴욕 퀸즈의 한 아파트 단지 28세 여성 키티 제노비스가 자신의 집 앞에서 습격당했습니다. 그녀는 13분 동안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38명의 이웃이 창밖으로 그 상황을 목격했지만 단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키티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자유와 생존은 38개의 침묵하는 시선 아래에서 무너졌습니다. 목격자가 많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은 희석된다는 것.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 법정.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조직했던 나치 친위대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그의 범죄 이유를 묻자 아이히만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정에 있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히만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기도 잔인함도 없는 그저 서류를 정리하고 명령에 순응하는 성실한 공무원 같았습니다.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은 괴물이 아니라 생각 없는 수능 속에서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무사고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이제 연결이 보입니까? 점심시간에 동료를 남겨두고 나간 당신, 38명의 이웃, 나치 친위대 중령. 이 셋은 무엇이 같을까요? 모두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동료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뿐입니다. 38명의 이웃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묻습니다. 침묵도 행위가 아닌가? 함께 나가는 것도 선택이 아닌가? 서명도 책임이 아닌가? 1940년 사르트르는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같은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내 일만 할 거야. 사르트르는 깨달았습니다. 중립이란 없다. 나치가 사람들을 체포해 가는 것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장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침묵은 현재의 부정의가 계속되도록 당신이 적극적으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레지스탕스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작가가 침묵하면 그 침묵도 하나의 글이다. 부정의를 승인하는 글이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책임, 안가주망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의 고통과 맞바꾼 비참한 평온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동료, 거리에서 차별받던 누군가, 뉴스에서 본 부당한 일, SNS에서 지나친 혐오 발언, 당신이 외면한 그 모든 순간들, 귀에 대고 속삭이는 나치 친위대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무시한 38명 이웃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사르트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한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 부정의를 허용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자유로운데 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참여해야 하나요? 사르트르는 놀라운 논리로 답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한 선택할 때 그 선택은 모든 인류를 위한 선택이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부정의를 보고 침묵할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한 걸까요? 거리에서 누군가 차별받는 것을 보고 지나칠 때, 뉴스에서 부당한 일을 보고 채널을 돌릴 때, SNS에서 혐오 발언을 보고 스크롤을 내릴 때, 당신은 단순히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내 안전이 타인의 고통보다 중요하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침묵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선택을 통해 인간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하나의 답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보편적 책임입니다. 1편에서 배운 선택의 불안이 이제 폭발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선택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나요? 사르트르는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당신의 자유를 그토록 가벼운 짐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진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의 유일한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거짓 체념을 부수고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라. 세상이 원래 이래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중단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체념하는 순간 당신의 자유는 감옥에 갇힙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됩니다. 당신의 동네에서 차별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부정의가 유지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이유는 모두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딱 한 사람만이라도 이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목소리는 침묵하고 있던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레지스탕스에 참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철학자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의 글은 용기가 되었고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착한 생각 대신 대가를 치르는 행동을 선택하라. 당신의 SNS 게시물은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여는 대가를 치릅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불편함, 차별적인 농담에 웃지 않는 어색함, 부당한 지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위험, 혐오 발언에 반대 댓글을 다는 두려움. 이 작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주체성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나쁜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자기 기만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에요? 사르트르는 답합니다.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거부에서 시작된다. 그는 70대가 되어서도 거리로 나가 전단을 나눠줬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실천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쟁취하라. 당신이 가진 주체성을 타인과 연대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타인의 자유는 당신의 자유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그 한계선을 넓히는 투쟁을 멈추지 마십시오. 타인의 자유를 방관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목에 채울 쇠사슬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나치가 먼저 약자의 자유를 박탈했을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아니니까. 그 결과 결국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지옥이 도래했습니다. 사르트르는 평생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식민 지배받는 알제리, 전쟁으로 고통받는 베트남, 차별받는 노동자들.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현대사회는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려 합니다.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나?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무기력은 거짓말이다.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부정의가 승리한다. 오늘부터 세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첫째,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을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이 선택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가? 부정의를 보고 지나칠 때 적어도 나는 지금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둘째,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내일 당신 앞에 놓인 작은 선택. 동료에게 다가가는 한마디. 차별적인 농담에 웃지 않는 용기. 부당한 지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위험. 혐오 댓글에 반대하는 한 줄. 당신의 작은 거부가 다른 사람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셋째,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침묵은 동의가 됩니다. 당신이 말할 때 비록 변화가 즉시 오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듣고 있습니다. 1980년 4월 15일 사르트르는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철학자를 애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운 동지를 기억한 겁니다. 사르트르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했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과 참여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자유를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고 그 선택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방관자로 살 것인가? 참여자로 살 것인가? 사르트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모든 말에는 결과가 있다. 침묵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가? 더 이상 방관자로 살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비겁하고 비참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절망은 당신이 방관자로 남았음을 증명합니다. 만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입니다. 당신은 언제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